네, 덕서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이 영상은 우리가 온라인 수업 때 진행된 영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 때 학교에서 진행되는 거꾸로 수업 때 사용된 영상이죠. 그러니까 꼭 수업 시간 전까지 보고 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단순히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이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조금 더 집중해서 자세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외우기 많이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따라오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설명해야 될 개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체군의 밀도, 그 다음에 생장곡선, 그리고 생존곡선입니다. 자, 각각 하나하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개체군의 밀도인데 여러분들 개체군이 뭔지 잘 모르시죠? 요거는 앞에 쪽 친구들이 설명할 내용이라서 두 번째는 친구들이 이해하겠지만 여러분조차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체군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체군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같은 종끼리 모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공간에 모여있는 같은 종끼리 모인 거를 개체군이라 부르는 거예요. 만약 이 공간에 선생님끼리 모여서 뭐겠어요? 사람 개체군. 저 공간에 닭끼리 모였으면 닭 개체군. 저 공간에 소끼리 모였으면 소 개체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소와 닭과 선생님이 같이 묶어버리면은 이거는 여러 종이 있는 거니까 개체군이라 부르면은 안 되겠죠. 개체군은 같은 공간에 같은 종끼리 모인 거를 개체군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밀도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밀도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특정 공간 안에 얼마큼 빽빽하게 채워져 있냐를 우리가 밀도로부터 보는 거죠. 개체군의 밀도도 같습니다. 이 개체군이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 이 개체들이 얼마큼 빽빽하게 채워져 있니? 이걸 우리가 개체군의 밀도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를 그나마 조금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공간, 이 개체군들이 생활하는 이 생활 공간이 있겠죠? 이 생활 공간의 면적, 얼마 있겠죠? 면적. 이 공간 속에 개체들이 얼마큼 살고 있니? 개체 수로 표현이 됩니다. 지워졌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수학적으로 구하라는 내용보다는 어떤 의미인지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 이 밀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면적 같은 경우랑 개체수 있을 때 면적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이 막 정복 전쟁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면적 넓히려고 막 닭들이 소랑 싸워서 소 땅 뺏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밀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이 개체수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그럼 이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뭐가 있냐? 크게 두 종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태어나면은 늘고 많이 죽으면 줄겠죠. 그래서 이 개체수는 출생률에 비례하고요. 사망률에 반비례합니다. 두 번째는 딱히 태어나고 죽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외부로 나가도 개체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겠죠. 그래서 개체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입량이 많아지면 증가하고요. 외부로 나가는 이출량이 많으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 뭐도 바뀌겠어요? 밀도도 바뀌겠죠. 출생이 많이 되면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밀도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엮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는 게 뭐냐면은 자연현상에서는 이익과 유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특정 개체군이 있었는데 갑자기 쫓겨난다거나 혹은 다른 데 있던 개체군이 넘어온다거나 이런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개체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 넘어가서 이 밀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건 바로 뭐다? 출생과 사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출생과 사망에 영향을 주는 건 또 뭐겠어요? 이 얘네들이 살고 있는 힘을 쓰려고 그랬는데 무슨 문자 쓴 거죠 방금? 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먹고 살기 좋으면 자녀를 많이 낳고 잘 죽지도 않겠죠?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은 쉽게 죽기도 하고 자녀를 잘 낳지도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조금은 안 맞을 수 있지만 바로 대한민국, 한국이죠? 지금 출생률이 너무 낮고 학생수도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안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환경이 조금은 좋지 않다. 우리가 먹고 살기 조금 힘들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반증하는 예라고 보셔도 크게 무관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자연현상은 그게 더 심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체군의 생장곡선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다 지워졌냐, 글씨가. 개체군의 선생님 손으로 지웠나 봐요. 딴 거 쓰면서. 생장곡선인데
개체군이 생장한다는 건 여러분들 무슨 의미겠어요? 개체군이 생장한다는 거는 개체수가 는다는 의미예요. 개체군이 생장하지 못한 거는 개체수가 감소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란 건 뭐냐면은 시간이 변할수록 따른 뭐의 변화? 개체수의 변화를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라 부릅니다. 자, 곡선이 몇 개 있나요? 하나, 두 개 있죠.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곡선, 말도 안 되게 증가하는 이 곡선은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이론적 곡선입니다. 자, 모양을 따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따서 J자 곡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무한대로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개체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공간도 부족하고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노폐물도 쌓일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증가할 수가 없는데 이론적으로 증가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 곡선은 이상적인 공간. 근데 이따 보니까 먹을 것도 충분해, 공간도 충분해, 노폐물도 별로 없어. 그래서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말도 안 되는 곡선입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실제 곡선은 얘입니다. 현실은 네모카죠. 그래서 실제 곡선은 이렇게 무한대로 증가하지 못하고 한계치가 존재하는데 얘도 약간 모양 따서 조금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모양 따서 S자 곡선, S를 늘린 것처럼 보이긴 하죠. 이렇게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일단 초반에는 개체수가 많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괜찮아요.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개체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아까 말했죠? 어떻다고요? 공간도 부족해, 먹이도 부족해, 노폐물 쌓여. 그런 것들, 내가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진 환경들을 환경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 할수록 환경 저항, 이 환경이 나를 저항, 못 살게 만들어 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개체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개체수가 뭐해지는 일정해지는 이 그래프를 우리가 실제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 실제 곡선과 이론의 차이를 만드는 이 요인을 뭐라 부른다고요? 환경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환경 저항. 예시에 뭐가 있다고요? 먹이나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서 쉽게 죽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이럴 수 있지만 뭐 때문에 환경 저항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띄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개념이 들어가는 게 실제 곡선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만들어준 이 한계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환경, 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다. 그래서 환경 수용력이라 부릅니다. 환경 수용력.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체수의 최대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경 수용력은 당연히 고정값은 아니고 환경이 좋아져. 환경적이 줄어들면 더 늘 수도 있고 환경적이 더 심해지면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경 수용력은 고정값은 아니고 환경 저항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생장곡선 간단하죠. 뭐 큰 개념까지는 없죠. 잘 정리해서 설명을 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생존곡선입니다. 말이 조금 더 치열해졌죠. 생존했다라니 말이 사람이 느끼기엔 너무나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개체의 생존곡선 말 그대로 얼만큼 살아남았니 이거예요. 근데 얘는 시간에 따라 생존한 살아남은 개체수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마리나 치고 1000마리가 태어났을 때 얘네가 죽을 때까지 얼마큼 시간 지날수록 얼마큼 살아남니를 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은 수명인데 지금 보니까 상대 수명이 100. 왜 3대겠어요? 종에 따라서 수명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맞춘 겁니다. 자, 상대 수명이 100이니까 다 죽어버렸죠? 상대 수명이 100일 때문에 다 죽었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늙어 죽은 겁니다. 알겠죠? 환경적 요인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누구든 수명이 닿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개체수가 없죠. 그 말은 자기가 살 때까지 다 살고 수명을 다 누리고 죽은 오히려 보면은 좋은 경우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크게 하나, 둘, 세 가지 있으니까 각각의 이 생존 곡선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존 곡선은 첫 번째니까 1형이라 부르고요. 1형. 1형의 생존 곡선 특징 어때요? 그래프가 내려가면은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많이 죽은 거예요. 사망도 높은 거죠. 얘네들에 비해 초반에 많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초반에 많이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1형 얘들은 초기 사망률 말고 초기 사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초반에 많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초반에 죽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일단은 적은 수의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적게 낳아서 부모들이 낳은 자녀를 잘 지켜주는 겁니다. 적게 낳은 다음에 부모들이 잘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당연히 케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능한 한 적은 수를 낳아가지고 잘 키워서 초반에 천적이라든가 환경에 저항했을 때도 죽지 않게끔 잘 지켜주니까 죽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 누가 있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대형 포유류들, 예를 들면은 뭐 코끼리 이런 애들은 적은 개체를 낳고 잘 키워가지고 초반에 안 죽게 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 세 번째 녀석은 세 번째니까 삼형이라 부르는데 얘는 어때요? 초반에 그래프가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죠. 비하면 그쵸? 그 말은 초기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초반에 엄청나게 죽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자녀를 많이 낳아요. 왜 그러냐? 부모가 지켜줄 수가 없어. 부모의 보호가 너무 낮아. 부모가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적게 낳았다가는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종족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낳아서 정말 자연현상인데 살아남는 애만 살아남는 거야, 말 그대로. 부모가 케어해주고 뭐 지켜주고 양분 공급하고 이게 아니라 일단 싹 다 낳을 때까지 최대한 낳은 다음에 살아남는 애를 통해서 유지되게끔 어떻게 좀 잔인하죠?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점들을 말하지마.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냐? 예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가장 대표 예시가 뭐였냐? 굴 아니면은 어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굴이 새끼 굴을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못 지키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킬 수가 없으니 최대한 많이 나와서 종족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가운데 거는 말 그대로 중간에 있으니까 큰 특징을 잡긴 그렇고 두 번째 있으니까 2형이라 부르고요. 얘는 비교적 사망률이 일정한 경우고요. 대표적인 예시에는 다람쥐. 그러니까 지키긴 지키겠지만 이 1형 애들보다는 좀 못 지키는 거죠. 능력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형보다는 자녀 조금 더 낳긴 하겠죠. 본인이 한계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중간 녀석이라 부를 것 같아요. 특징적인 거는 1형과 3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고 어떤 부모를 통해서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1형, 2형, 3형으로 나눈 거를 생존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울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개체군의 밀도, 생장곡선, 생종곡선인데요. 여기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요거 잘 공부했다가 실제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마칠게요. 수업 시간에 봐요.